안녕하세요. 저는 과기정통부 하나 연구소인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의 연구원 보유하고 있는 이대현이라고 합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두 분께서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셔서 제 연구 내용과 발표 내용과 조금 연관성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는 좀 더 여성을 취약계층으로 여기고 국제 정책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좀 개인적인 의견까지 같이 말씀드리면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초래되는 어떤 기후 재난에 대처할 때 여성이 아직 많은 개도국에서 더 많은 가사 일을 담당하고 있거나, 또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남성들이 어떤 경제성이나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나 정보력,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능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에 많이 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 연구 내용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목이 좀 긴데 그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개념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유엔에서 추진되고 있는 젠더 주류화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에 유엔이 정의 내린 그 젠더 주류화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전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남성과 여성의 사회, 문화, 환경적 조건과 관심 요소가 고르게 반영되어 사회이론 모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성평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성평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유와 기회 보상 등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혜택과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기본적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젠더 주류화라는 것은 이런 성평등이라는 기본적 가치가 현재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제도, 반행에 의해서 구조화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설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세계 여성회의이고요. 이때 180개국이 참여를 해서 12개의 분야에 대한 젠더 전략의 합의 도출을 했는데, 그 중에 환경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환경 분야에 대한 젠더 전략이 어떤 것이 합의가 되었나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이고요. 중앙지방정부 차원, 국제기구 등 환경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 개발과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의 젠더 관점을 통합하며 여성에 대한 개발 환경 정책의 영향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수립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경 선언문의 합의안을 전환점으로 유엔 내에서 기후변화에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체결된 협약인 유엔 기후변화 협약, 앞으로 UNFCCC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진된 젠더 주류화의 역사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1년에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UNFCCC와 교토정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성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여성 참여율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2012년에 제18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할 때 성반응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을 했는데, 이 성반응적 접근성은 앞으로 지금 발표 내용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 어떤 성차별적인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왜 그런 성차별적인 문화가 형성이 되었는지를 그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좀 심도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014년에 젠더에 관한 리마 프로그램이 채택이 되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그 당사국 대표단마다 각 국가마다 여성들이 대표로서 오는데, 그 여성이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 그 협상에 좀 더 전략적이고 전문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역량 대안을 하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23차 당사국 총회에서 젠더 액션 플랜이라는 것이 채택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그 UNFCCC에서 그 논의되어 왔던 젠더에 관한 것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그리고 그 활동마다 수행 담당자들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물들 그리고 이행 마감 시기 같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리바 프로그램 젠더 액션 플랜이 모두 2024년까지 그 이행 기간이 지속되고 2024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간단히 젠더 주류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UNFCCC 차원에서 젠더 주류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산하 구성 기구의 젠더 주류화가 요구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기후기술 글로벌 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CTCN과 GCF도 당연히 사업 주기의 젠더 주류화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 젠더 주류화 전략 두 기구의 전략을 분석해서 저희 나라도 관련 지침을 마련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침 올해 과기정통부가 그 기후변화, 기후기술 확보 로드맵을 갱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저희 연구를 통해서 재현하게 되는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CTCN과 GCF를 간단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CTCN은 Climate Technology Center Network라는 거의 약자로 기후기술센터의 네트워크인데요. 덴마크에 본부를 두고 있고 UNFCCC 하에 그 개도국의 기후기술 신청을 받아서 개도국의 기술 지원을 하는 그 기술 메커니즘의 운영 기구로 보시면 되겠고요. GCF는 다들 아시겠지만 녹색 기후 기금으로서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고 그런 기후 사업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 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기후기술 협력 사업에 대해서 CTCN과 GCF는 젠더 주류화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젠더 주류화 노력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에 기반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사업 레벨에서 젠더 주류화를 적용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려고 했고요. 그 방법론으로 새롭게 분석 틀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CTCN과 GCF의 젠더 주류화 방법과 그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들이 기존에 없었기 때문이며 저희가 접근한 방법은 먼저 문헌 조사를 통해서 기존의 ODA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반영하고 고려하고 있는 젠더 요소들을 먼저 파악을 했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아시아 개발은행, 세계은행, 코이파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ODA 사업 주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1단계 내용과 2단계 내용을 통합해서 저희 분석 프레임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파악한 요소들을 표로 정리를 했는데 결과물을 분석 프레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사업 주기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계은행, ADB, 아시아개발은행, 호이카별로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그 내용별로 저희가 총 5단계로 정리를 해서 파악, 발굴 단계, 준비, 승인, 이행, 완료 단계 5단계로 정리를 했고요. 이 단계에 어떤 젠더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는지를 적용해서 분석 프레임을 도출한 결과 파악 단계, CO 발굴 단계에서는 그 사업 계획서에 성평등에 기반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젠더를 고려해서 사업 수요를 발굴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수요 발굴할 때 젠더 관계성 정보에 기반을 하고 있는지. 이 젠더 관계성 정보라는 것은 젠더별로 제공되는 어떤 정량적, 계량적 데이터를 뜻합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최종적인 사업 수혜자의 젠더 관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있는지, 그리고 승인 단계에서는 당연히 사업 승인 기준에 젠더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는 사업 활동 그리고 어떤 역량 배양이 성인지적으로 혹은 성반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조직 또한 성인지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가 검토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젠더 불평등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정량적 정보에 기인해서 모니터링 평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단계로 들어가면 일단 CTCN의 젠더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리면
그 UNFCCC에서 규정하고 있는 CTCN의 업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당사국들의 기술 협력을 가속화하고 개도국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해 지원을 하고 기후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 세 모든 임무에 대해서 젠더 관점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CTCN의 경우 2017년에 그 모든 기술 지원 사업 중에 최소 1%의 예산을 젠더 관점을 확산하는 데 배정하기로 결정을 했고 2017년 7월에 그 사업 신청자들이 사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젠더 관점에 대한 안내 지침서를 수립을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프레임에 적용을 해서 그 CTCN의 사업 주기별 젠더 요소 정합성을 분석한 결과 거의 대부분 정합성 있게 젠더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조금 부족한 면 혹은 좀 더 고려해야 할 면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 발굴 단계에 젠더 분석을 진행할 때 그 개도국의 그 기후기술을 필요하는 기관이 그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 단계에서 어떤 CTCN의 재원이 딱히 투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젠더 분석을 수행하는 전문성, 전문 인력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지 않을까 의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청 기관에 대한 어떤 역량 배양 지원이 제공돼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행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 수행자가 성반응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지침만으로 그 사업 수행자의 행동 조달을 주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GCF 같은 경우에 원칙은 네 가지입니다. 성평등을 기본 인권을 형성한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국가 지정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그 사업 과정에 모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협력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포용적이고 성반응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성반응적인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며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고요. GCF 같은 경우는 2015년 3월에 처음으로 젠더 정책과 액션 플랜을 채택을 했고 그 후에 몇 번의 갱신 작업을 거쳐서 현재 기준 작년 11월에 마지막 젠더 정책과 액션 플랜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GCF 역시 분석 프레임에 적용을 해서 그 정합성을 분석한 결과 정합성 있게 젠더 요소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CCN과 마찬가지로 그 사업 파악 단계에 굉장히 CCN보다 훨씬 더 심도 있는 젠더 분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성반응적 개발 기회를 논의하는 젠더 분석과 그리고 불평등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 제시하는 젠더 평가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그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그리고 선별 데이터에 기반한 목표 그리고 지표까지 그 평가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까지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결론을 도출을 했는데 두 기관 모두 분석 프레임과 정합성 있게 젠더 주례를 추진하고 있고 성반응적으로 그 방법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지만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CTCN의 경우에는 좀 특정 기술에 특화되어 있고 역량 강화에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좀 늦게 2017년에서야 그 지침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아직 이행사항이나 평가지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GCF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말씀드린 것처럼 심층적인 접근법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 협력 진행할 때 어떤 젠더 주류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제안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시적 차원에서 사업 레벨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GCF와 마찬가지로 분석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5개 사업 단계로 구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파악 단계, 준비, 승인, 실행, 완료 단계로 해서 파악 단계에서는 당연히 젠더 분석과 데이터 수집 접근법에 대한 지침 마련 그리고 전문 인력을 개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상당히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집법에 대해서도 개양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도 그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계획서 작성을
위한 인력과 재원 배정이 필요하겠고요. 승인 과정에 당연히 젠더 관련된 기준이 포함이 되어야겠고, 실행 단계에서도 수행자가 젠더 관점을 반영해서 역량 대항과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인력 지원이 필요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도 이 사업을 통해서 젠더 관계성이 개선됐다는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대량적 지표를 마련하는 지침과 역량 대항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시적 차원의 그 제한점을 드리면, 방향성에서는 젠더를 소외 취약계층이라고 간주하고 어떤 그 내용이라고 간주를 하고 인권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젠더 진료를 진행하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해당 국가의 정책 기조와 상황에 부합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비용 효율성, 효과성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그 사업 절차에 굉장히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의 효소가 됩니다. 시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기술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반적으로 필요한 지침을 먼저 준비하고 기후기술별로 특화된 지침을 준비해 간다면 효율성,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우리나라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에 먼저 지원을 하고 그 범위를 점점 확대해 간다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적성에 대해서는 그 인권을 저해하는 규범, 가치관, 관습, 거버넌스 제도에까지 시민 인식과 행동 배달을 주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겠고,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거시적 관점의 정책적 접근과 동시에 기술 전문성이 융합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내용에 대해서 그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연구적인 어떤 성과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